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더위가 이제 한참 무르익었다가 이제 조금 기세가 꺾이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찬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에어컨을 좀 안 켜고 잘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낮엔 더워요. 낮엔 너무 더워요. 저도 정말 오늘도 너무 더운데요. 그래도 가을은 오고 있다는 것. 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추석도 곧 다가오고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 나눌까 하다가 저희가 가져온 것은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지옥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가지고 왔어요. 엄마하고 대화가 단절된 아들의 이야기고요. 이 가정이 정말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하기는 현대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전형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가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단절된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 나눠볼 게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연 변호사님 이거 혹시 스토리 보셨죠?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좀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누구 잘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정이 이제 거의 서로 욕하고 네. 공격하고 상처 주고 네.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 아들이 심지어 병을 앓고 있는데도 엄마가 약간 그 부분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에피소드 너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혹시 에피소드를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중학교 때 이제 학교 폭력을 경험을 한 그런 아들이고 학교 다니면서 이 척수암 진단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를 달고 다니고 소변줄을 통해서 소변을 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아직 젊은 청년인데 그런 청년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 척수암이라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하반신 마비가 와서 그렇게 휠체어 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더 힘든 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 폭력 당하는 게 그때가 더 힘들었냐, 아니면 엄마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더 힘드냐 그때 엄마하고의 일들이 너무 더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근데 그에 비해서 엄마는 너무 초지일관 나는 네가 그런 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 공감하지 못하고 정말 이 아들이 표현한 것처럼 엄마가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무심한 그런 표현을 하셔서 굉장히 보는 시청자들도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고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약간 이렇게 공감 능력이 조금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남의 마음에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없고 실제로 공감이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이 어머니도 살짝 그러신 것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공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그리고 노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처를 받다가 특히 엄마잖아요. 그렇죠. 네, 상처를 받다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자기가 힘들다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호소하면서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엄마가 그러면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아들한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이게 엄마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이런 상처나.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은 아빠한테 의지했었는데 아빠도 이런 엄마와의 뭔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집에서 약간 떠나시고 그러면서 홀로 겪게 되는 외로움 때문에 이제 그 결혼이라는 게 저는 사실 결혼 지옥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왜 이분들한테는 결혼이 지옥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 지옥이 된 것인데 왜 지옥이 되었을까라고 바라봤는데
이게 결국 그래서 아무도 없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움 가운데 또 혼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을 그 청년을 네.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식구들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뤘고 그 안에 같이 모여서 사는데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서적인 공동체이면서 또 생활 공동체이면서 또 경제 공동체이고 이게 가정인데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일단 다 고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나를 도와줄 어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차원을 달리하는 음. 것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엄마들 중에도 있어요. 이제 본인은 약간 둔한 편이고 상처도 좀 덜 받는 편인데 우리 아이는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럴 때 진짜 엄마도 힘들대요. 이해가 안 가고. 아이도 힘들겠죠. 엄마가 그렇죠. 나를 공감 못 해주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서로 노력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일방만 노력을 해서는 이거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우리 각자 개인은 다 다른데 노력을 얼마나 누가 더 많이 해야 되느냐의 문제고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고 이제 서로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해심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 아이도 또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혼자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들을 약간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이 아이를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그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학원을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가정에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케어했다기보다는 아이를 많이 밖으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일을 하셨다던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들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지쳐서 집에 와서 게임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는 주중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주말에 했는데 엄마는 그것조차 엄마는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고 그 게임만 하면 엄마가 욕을 하고 이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제 분노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결국은 아주 이렇게 골이 깊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헬리콥터 엄마 같이 내 아이를 맞아.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던 성취를 이 아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취보다는 내가 했던 실패를 내 아이만큼은 반복하지 않게 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엄마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키워보면 애들이 저는 벌써 이제 계획이 다 서 있거든요. 우리 애가 어떻게 이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애는 어떤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최상으로 갔을 때 베스트로 갔을 때 시간 계획이나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막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데 그거보다 항상 조금 한두 템포 늦더라고요. 어리니까. 지금은 뭐 어리니까 늦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첫째를 키우고 둘째를 키워봐도 항상 나는 최상의 계획을 짜놓고 그거를 근데 나도 못했는데 아이한테 그걸 바라는 거는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만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다구치게 되는 엄마가 그래서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좀 계획적인 엄마일수록 더 아이들한테 힘들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근데 아이한테 관심이 많을수록 애가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어리지만 이제 이게 중학교를 가고 이러면 엄마의 그런 계획이 잘 안 먹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엄마하고 관계가 정말 좋아서 엄마의 그 주도적인 계획을 잘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엄마의 계획하고 무관하게 아이들 혼자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자기의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 공부 계획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너 그렇게 놀고만 있어서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상의를 통해서 같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슬펐던 건 이거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것을 강조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건 하면서도 저 이런 사건을 많이 보거든요. 지난번에 에피소드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범죄를 저지르셨는데 이거랑 똑같이 그때 당시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든지 간에 내가 어른이었는데 이걸 잘못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때 오은영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던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관계에 있어서는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부부관계, 자녀와의 맞아요.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나는 결백하고 당신이 다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관계를 잘 형성해서 이거를 가족관계 혹은 인간관계를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더 성장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 뭐 과거에 내가 몰라서 그때 많이 실수를 했고 또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마음이 다쳤고 또 엄마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아마 엄마도 잘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도 막 이렇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누구의 지금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우리 각자가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건 중에 소년 사건, 청소년 사건, 뭐 청년 사건,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점에 잘잘못을 따지다가 해결 시점을 놓치는 사건들을 종종 보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지옥 보면서 아까 이제 현대 가정들의 축소판 이제 문제점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많은 가정들에서도 이런 문제의 전초 단계 더 심하게 나아가진 않았지만 전초 단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우리가 같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방송이 주는 교훈이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결혼지옥에 나오는 어머니는 이미 좀 연세가 드셔서 연세 드신 어머니께서 바뀌는 것도 또 쉽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 상처가 깊은 아드님이 갑자기 확 이렇게 해결되는 건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또 조금씩 다시 이 마음이 만나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균열이 너무 관계가 멀어지기 전에 다시 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모두에게.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 방송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정말 의사소통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엄마는 자기 말만 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네. 아이가 자기 표현을 좀 못하더라도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내 말이 다 먹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 생각 저도 아이들 만나면서 더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건에서 불리해지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진솔하게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엄마가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이들이 좀 비행으로 빠져들어가기 쉬운 구멍이 되더라고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좀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게 좀 잘 안 된 가정을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절실하게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네, 오만과 편견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